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은 지역과 관련된 소식과 생각을 담습니다.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됐지만 변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SCS 열린광장, 오늘은 특별히 서경방송 창사 27주년이자 서경방송의 인터넷신문 새로운 디지털 뉴스로 출발한 투데이 서경의 창간 1주년을 맞아 토론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현재를 진단하고 상생과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안차수 경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진호 경상국립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도 출연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김주환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투데이 서경 차지훈 기자님도 출연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차수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지역 언론은 지역 소식을 담는 매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교수님은 지역 언론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관련 법률에 이제 정의가 잘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해석은 간단합니다. 서울특별시 외에 존재하는 그리고 지역을 취재하는, 커버하는 언론, 혹은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을 커버하게 되면 지역 언론으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리 영토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문화적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와 전통이라든지 공동체의 어떤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기능을 하는 언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좀 옳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진우 교수님, 저희가 보통 지역 언론과 반대되는 말로 전국 언론 또는 중앙 언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교수님은 이러한 부류가 어떤 기준에 의해 나눠진다고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커버리지입니다. 안차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신문의 경우에는 보급 범위, 그리고 방송의 경우에는 서비스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문법과 방송법에 따라서 사업 범위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신문은 지역에 보급하게 되기 때문에 보급 대상, 즉 독자가 해당 지역 독자이기 때문에 지역 소식을 주로 다루고요. 방송 역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언론의 경우에는 전국의 소식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지역의 소식도 함께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여기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 언론의 상대적 개념으로 전국 언론, 또 중앙 언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중앙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앙이라고 얘기하면 중심부, 그리고 그 외에는 주변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앙 언론이라고 표현하면 지역 언론은 주변부 언론으로 좀 전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물론 그 언론계나 학계에서 중앙 언론이라 표현하고는 있지만 좀 지나치게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서울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대에 좀 지성인인 그 강준만 교수님 책을 보면요.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제목의 저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지역, 지방이 스스로 식민지라는 것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부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러한 사항들을 좀 감안해서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주환 국장님, 이 지역 언론의 경우 전국 언론과 태생적인 차이도 있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정보 환경이 갖춰진 서울, 경기권,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 언론이 태동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 맞을까요? 물론 뭐 그런 커버리지 차이도 있을 것이고 태생적인 차이도 있을 거지만 그렇지만 그 차이가 지역 언론의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서울 언론이 모르거나 알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어떤 구체적이고 내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지역 언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 최진호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2002년도에
이미 중앙 언론 또는 중앙지라는 용어 자체를 버리자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중앙지, 중앙 언론 대신에 서울지, 서울 언론 또는 서울 지역 일간지라고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이미 그 경남 지역 적어도 신문사에서는 중앙지, 중앙 언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국지라는 말도 있지만 서울지들이 사실상 그 전국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을 서울의 배경으로만 생각하거나 네. 지방은 그냥 엽기적인 사건이 가끔 일어나는 곳 또는 서울 사람들이 한 번씩 휴식하러 놀러 가는 곳 네. 이런 정도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전국지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예, 그걸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지역 언론만의 차별점이 있다 이런 장점, 특징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차지훈 기자님께서 앞서 패널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되는 부분과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네.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또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 서경방송이라든지 또 참관한 투데이 서경도 그런 역할 때문에 저희가 또 등장을 했고 또 차별화, 경쟁력, 또 존재 이유를 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뭐 축구 국가대표 경기라든지 감독 선임 문제 이런 것들이 전국적 이슈지만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전국체전 뭐 우리 경남에서 열리고 있죠. 이런 경기라든지 우리 지역의 축구 뭐 스포츠 꿈나무들 이야기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전달한 역할이 우리 또 지역의 언론의 역할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지역의 또 가치를 높이는 부분 이런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 언론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일각에서는 또 지방 언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게 지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울과 그 외 지역을 유분법적으로 나눠서 획일화시키고 그 지역 언론의 다양성과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지역 언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밀착한 언론이다. 그 서울 지역, 경남 지역, 진주 지역 이렇게 표현할 때 저희가 좀 지역 언론에서 좀 표현이 바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차지훈 기자님의 정리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가리켜서 흔히 소멸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인구 급감에 따라 수년 내 우리 사회 곳곳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단순히 지방 도시뿐만이 아니라 산업, 교육, 문화 등 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위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언론, 그것도 지역에 있는 듯 언론이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우선 최진호 교수님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역 언론이 위기라는 논의는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의 역할은 대체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역 언론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미디어 기업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윤 추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언론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요. 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신문법, 지역 방송 지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 소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지역 언론이 꽤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사실 지역 언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산업, 교육, 문화 이런 전반적인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언론 산업이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구적인 노력 물론 필요하고요. 뉴스 이용자 역시도 뉴스 콘텐츠를 유료로 이용해야 된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언론이 위기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국 시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면요. 단순히 인구 문제를 보더라도 지역신문 독자 또는 지역방송 시청자가 준다면 지역 언론에 대한 수요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인구수, 가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언론이
얼마나 그 지역민의 삶과 관심사에 좀 더 깊이 밀착해서 그 지역민의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신문기자 출신이라서 주로 이제 신문을 갖고 예를 들자면, 네. 어차피 지금 지역 신문 구독률은 우리 그 경남의 가구 수 대비 한 1%에서 많아봤자 한 3, 4%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00만 가구라고 할 때 만부에서 한 3, 4만 부 정도밖에 유료 독자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 신문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뭐 0.12%밖에 안 되는 신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이미 최소한 97% 네. 정도 이상은 우리 지역 신문, 지역 뉴스를 안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만큼 지역 언론이 지역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 낮은 구독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역 언론이 오히려 그 지역 소멸 또 인구 감소의 위기를 더 면밀히 진단하고 그 속에서 희망과 대안을 찾아서 지역민과 함께 발전 방향 또 그런 걸 찾아갈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차수 교수님, 최근 언론을 통해 다뤄지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바로 통합입니다. 인구 소멸에 따라 지역 재편이라든지 통합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도 지역 언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금 이제 메가시티 통합 논의가 뭐 중단되거나 표류하고 있죠. 이제 이것도 좀 뭐 할 말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균형 발전의 문제가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어떤 정권에 따라서 이게 추진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그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와 이러한 그 통합 논의, 그다음에 언론의 지금 위기, 이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좀 풀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다른 패널처럼 굉장히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언론이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제도적으로 풀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하고 있는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보시면 80년대, 90년대 가까운 부산만 하더라도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가 전국지다운 그런 면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도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굴지의 기업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언론들도 자원이 있었고 해서 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집중화라고 하는 문제가 언론의 직격탄을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통합과 관련해서 메가시티도 그런데, 이게 이제 사이즈 대결이거든요. 어찌 보자면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즈를 우리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서는 그게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작은 규모의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공동체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언론들, 강한 언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자체나 정부가 이러한 강한 작은 언론들을 좀 양성하고 지원하고 하는데도 하나의 시각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 어찌 보자면 지역 내의 차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벌릴 수 있을 것인가? 지역이 차별당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차별이 더 생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차지훈 기자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나요? 세 분 다 좋은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뭐 덧붙일 이야기보다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또 종합해 보면 지역 소멸 위기, 뭐 통합 이런 행정 통합 이야기 나올 때 언론의 역할이 더 많아질 거로 저희도 보여지고요. 네. 저희는 또 여기 덧붙여서 이런 통합적인 의논이 나올 때 저희 또 지역 언론들도 풀뿌리 언론들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도 좀 앞으로 향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지역에 이제 공동 아젠다를 발굴해서 공동 취재라든지 이런 협업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지난 선거에서도 저희 서경방송에서도 했던 지역 신문사와 같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하는 이런 토론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또 케이블 TV인 저희가 또 지역 뉴스지만은 이런 것들을 또 지상파 뉴스, IPTV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확대하고 연결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좀 언론들이 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일단 인구 소멸이 되는 거는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언론의 현재에 더해서 직접적인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주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기자라는 직업이 한때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망의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지역 언론사에서 역량 있는 기자를 뽑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네. 제가 90년대 초반에 제가 처음 신문사 입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2명을 뽑는데 100명이 응시를 했었거든요. 100명이요. 예. 50대 1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요즘은 심지어 그 대학의 언론 전공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네. 특히 신문 기자를 지망하는 학생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에 그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뭐 특히 드라마나 영화나 인데 보면 기자가 좋은 역할로 나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특히 또 기레기니 뭐 그런 걸 통해서 기자들 주로 욕하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신문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신문은 왠지 좀 올드하고 또 사양 산업이다 이런 네. 느낌, 뭐 구닥다리다 이런 느낌이 많고요. 네. 그런데다 또 월급도 지역 언론은 적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솔직히 우리나라 지역 언론 중에서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가 제대로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신문 기자들이 소신껏 자유롭게 취재하고 또 거기서 어떤 성취감이나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직업적 만족감이나 긍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지역신문에 또는 지역 언론에 응치를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언론의 소유 구조나 매출, 수익 구조 네.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그 지역 언론들이 전체 매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70%가 넘어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전국 지역 신문들이 대부분 그 모기업이나 사주가 1인 사주가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거의 70% 이상을 의존을 하고 거기서도 적자가 나오면은 사주가 메꿔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어떤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주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권력이나 기득권층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도 또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과 지역 시민들 간의 어떤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스스로 직업적 만족감을 찾기 힘들고, 이제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 모교에서도 뭐 진로 특강 뭐 이런 거 관련해갖고 그 요청이 오면은 안 갑니다.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지역신문 기자가 되라고 권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잘 찾아보면은 괜찮은 지역 언론사들이 몇 개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매출 수익 구조의 취약점이나 또는 소유 구조의 문제점을 벗어난 그걸 극복한 지역 언론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언론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에서 기자 지망생들이 몰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좀 건강한 지역 신문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기자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 보수적인 측면도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짚어주셨어요.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릴 텐데 당연히 이 보상 체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김지한 국장님 굉장히 좀 암울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좀 시각을 좀 달리 예. 하고 싶은데요. 서울 따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언론은 정말 지나치게 특권화되었고 권력화되었고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스탠스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지역지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굉장히 고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리고 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고 어떤 뭐 반대급부로서의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저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서울 언론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권화되었고 이 성취 뭐 성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특권으로 연결시키고 그 특권을 다시 성취로 연결시키는데 굉장히 능했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자면 한국 언론의 지형 자체를 기형적이고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 경남 지역의 언론인들이 네. 세계적 스탠다드에서는 좀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언론 그다음에 기자들이 사실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평균 시민적 얼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급여도 그렇고 특권도 내려놓아야 되고 일반인이 부합하는 어떤 세계관, 의식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굉장한 권력을 부리는 듯한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최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언론에 대한 불신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기조 또한 지역 언론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이용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년 전 세계의 47개국의 그 뉴스 이용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조사하고 그 내는 보고서가 디지털 뉴스 리포트입니다. 네. 그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 한국 이용자의 3명 중에 2명 정도는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회피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올해 한 몇 달 전에 조사한 결과를 봐도 뉴스를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고 응답한 그 비율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이용자의 한 13% 정도는 뉴스를 아예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관심증이 있고 이건 한 5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뭐 응답자 연령대로 봤을 때도요. 예. 젊은 세대는 더더욱 뉴스를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한 2배 정도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는 이유 이게 왜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언론 신뢰에 대한 지표로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뉴스 리포트 보고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뉴스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31% 정도가 신뢰한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 생각이 없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것이죠. 이 수치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도 거의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조사 대상국 중에서 거의 꼴찌, 매번 꼴찌를 하다가 조금 올라간 이런 수치입니다. 이 조사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뭐 각 뉴스 브랜드들,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저 언론사들이라고 하는 방송 뉴스, 뭐 이게 메이저한 신문들 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역 신문이라고 좀 통칭을 해서 각각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되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을 때에
전반적으로 방송 뉴스가 신문 뉴스보다 신뢰도가 좀 더 좋게 나타났고요. 지역 언론, 지역 신문의 경우에는 방송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 신문의 경우에는 밑에서 찾는 게 좀 더 빠른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뭔가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오히려 더욱더 비판적으로 바라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언론인들도 이렇게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이 어떤 조사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용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실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언론과 또 지역 언론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불신의 원인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두 분 선생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차 기자님께서 이 지역 언론의 인력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특히나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또 이런 부분을 따끔하게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그러면서 우리 지역 언론의 위기다 했을 때 곰곰이 저희가 좀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연장선이기도 합니다만 좀 언론 자유도가 요즘 뭐 1인 미디어, 뉴미디어, SNS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언론 자유도는 높아진 반면에 지역 언론의 좀 신뢰도가 심각하게 조금 추락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이유가 지역일수록 더 지역 언론이 이제 경제적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특정 기관이나 단체 여기에 좀 치우쳐서 홍보지로 전락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특수 목적을 갖고 그냥 비난 일색의 기사를 쓴다든지 이렇게 양분화되는 과도한 정파성과 이런 편향성에 좀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이런 부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가 정한 답에만 맞는 언론사를 찾는 이런 시대라고 보여진다면은 저희가 분명히 이런 부분은 언론 스스로 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자립, 경제적 독립 구조도 찾아가면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역할에서 저런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의 접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러한 형태로 계속 위기는 계속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분과 함께 지역 언론의 현재 위상,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흔히 언론에 대해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라도 읽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다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겠죠. 그런데 독자와 시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신문과 방송의 경우에는 중앙 언론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온라인 뉴스나 유튜브, 1인 SNS 미디어 플랫폼이 약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역 언론을 노출할 수 있는 주요 창구가 뭐냐? 이때 포털 사이트가 자주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안차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년 전에 포털 사이트를 가리켜서 지역 언론에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신 바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이어서 현재의 상황도 여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사정 전혀 뭐 변함이 없죠. 지역 언론을 배제한 것, 그리고 지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네. 지역민에 대한 뭐 대단한 무시라고 보여지는데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뭐 이렇게 싸웠죠. 그리고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는데도 전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한국 언론,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은 포털이 망쳤다, 네이버가 망쳤다, 네. 라고 하는 주장,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예. 이건 이미 학계에서 출간된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패널 분들이 아마 주장을 또 이렇게 보태시겠지만은 어떤 언론은 이제 자동으로 노출될 수 있는 진열대에 올려주고 어떤 언론은 배제시킨다. 그것을 자기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언론들은 올리고 안 올리고는 큰 차이를 발생시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 언론은 아예 빠져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상징적으로 몇 개를 올려주다가 조금 더 우는 소리를 하면 한 개씩 더 이제 얹어주는 식의 시혜를 베푸는 듯한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금 상황. 그러니까 한국 포털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의 지금 이런 신뢰도 하락이라든지 품질이 낮은 뉴스가 양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이 난망하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네이버의 책임이 가장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편성해온 또 일부 언론들 그리고 정치권들 이것을 계속 시정하지 않고 있게 만드는 이런 정치적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 최진호 교수님께서는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들 포털의 뉴스 제휴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언론들이 뉴스 제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들 포털로 뉴스를 우선적으로 소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이용자 3명 중에 2명 정도는 그 포털로 주로 뉴스를 본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뉴스 잘 만들었는데 이게 독자들, 시청자들에게 가 닿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예.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도 포털에 입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포털하고 언론사 간 제휴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콘텐츠 제휴입니다. 예. 또 하나는 뉴스 스탠드 제휴인데 네이버에만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검색 제휴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 제휴의 경우에는 그 포털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로 언론사에게 전재료를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사에게는 그게 큰 재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어떤 언론사들은 이게 되게 클 수도 있고 어떤 언론사들은 작을 수 있겠지만 아예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물론 언론사마다 다 계약 조건도 다릅니다. 그 외의 제휴의 경우에는 별로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재원이 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검색 제휴가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작은 언론사의 경우에는 지역 언론사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꾸 이제 노출이 되게끔 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에게 더 많이 뉴스가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게 되면 이제 해당 뉴스 사이트로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거기서 클릭했을 때에 그냥 네이버 안에 이렇게 갇혀서 보는 인링크 방식이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 언론사 사이트로 가는 아웃링크 방식이 있을 텐데 아웃링크 방식으로 보게 하게 되면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트래픽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광고가 붙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신생 언론회 같은 경우에는 또 검색 제휴사로 만들고 또 이걸 몇 억씩 주고 또 파는 이상한 또 행태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게 됐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뭐 한도 끝도 없긴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이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달콤한 약간의 전재료 이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플랫폼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서야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론사들이 이 포털을 벗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탈포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환경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언론사 위주로 이걸 탈포털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죠. 아직 네. 사례는 없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SBS 큰 언론사 위주로 나가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역 언론의 경우는 홈페이지도 제대로 구축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콘텐츠 제휴는 못하더라도 검색 제휴 역시 그냥 인링크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포털에 입점하기 위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러니까 탈포털 하려고 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움직임도 있지만 여전히 못 들어가는 곳들에서는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입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정량적인 기준, 뭐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맞춘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고요. 또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뭐 내부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외부에 공개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요.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저널리즘적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관점에서의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저널리즘적 품질이라고 하면 사회적 가치가 있느냐, 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균형성이 있느냐, 그리고 보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사 체계의 어떤 체계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윤리적인 요소는
기사윤리, 뭐 언론인윤리 이런 것들 잘 준수했는가, 광고윤리를 잘 준수했는가, 그리고 선정성의 측면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네. 대한 부분입니다. 이용자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고 이용자들 불편함을 겪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언론사들이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현재 그 네이버 카카오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는 작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활동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배경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리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미비된 점들 전반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오픈마켓 형태로 100% 정량 평가로 기준을 좀 낮출 예정이고 아까 안철수 교수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언론에 대한 입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언론사들과 다 똑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지역매체 특별심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 할당을 해놓긴 했지만 거기에도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이 지역 언론 입점 확대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 이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방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주환 국장님께서는 과거 경남도민일보 재직을 하셨을 때 지면이 아닌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도민일보의 기사를 노출한 바가 네. 있는데요. 과거 어떤 고민을 하셨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이버나 다음 그 콘텐츠 제휴, 검색 제휴 이런 것보다는 지역 연동 노출과 검색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그냥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구글에 들어가서 보면 구글은 이미 일부 그걸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 사람이 구글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경남 지역 뉴스가 우선 배치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그게 지금 현재 웹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구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그냥 지역 연동 노출 검색만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요. 모바일이나 인터넷 활용해서 기사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문제. 그거는 이제 많은 그 지역 언론사들이 지금 뉴스를 예전에는 신문으로 치면은 종이 신문으로만 뉴스가 지역민들한테 전달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는 가구 수 대비 한 1%에서 3,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만 뉴스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로 뉴스를 보는 시대가 되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터넷과 모바일이 지역 언론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홍준표 도지사가 있을 때 무상급식 중단 문제라든지 또는 진주 어려운 폐쇄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밀양 송년담 문제 이런 게 이슈로 부각됐을 때 제가 이제 있던 경남도민일보를 예를 든다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슈와 관련돼서 중요한 어떤 특종을 하거나 했을 때 주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그 SNS를 통해서 기사를 유통했는데 그 기사를 조회하거나 도달하는 횟수가 뭐 20만 회, 30만 회, 좀 많은 경우에는 100만 회가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텔레비전 시청률로 치면은 이게 뭐 20%, 30%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종이신문만 있을 때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 성과인데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 언론들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서경방송도 그래서 아마 작년 1년 전부터 그 투데이 서경을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 언론들이 그런 어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뉴스 배포 이게 적극적으로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어떤 지역 언론들의 제가 조금 한 말씀
해드리고 싶은 게 예. 물론 그런 어떤 그 파급력도 사실은 그냥 뻔한 홍보성 기사 이런 데는 그런 쪽에서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어떤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그런 어떤 파급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 지역 언론에서 그런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운영을 할 때 이거는 지역 뉴스니까 지역 사람들만 볼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뉴스를 배포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이슈 무상급식 중단이라든지 밀양 정신탑 이슈를 SNS에 띄었을 때 조회수가 뭐 20만, 30만, 100만이 나온 것은 네. 경남 사람만 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국 그 국민들이 그게 이슈로 떠오르니까 그걸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언론들이 그런 어떤 SNS나 그런 그 매체를 활용할 때는 우리 경남의 뉴스를 전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게 시청자층을 전국으로 설정을 하고 미리 그 뉴스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네.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인터넷이나 모바일 발전이 지역 언론에는 위기가 아니라 네. 오히려 기회다라는 게 인상적인데요. 자, 차지훈 기자님 역시 현재 투데이 서경을 맡고 계시면서 포털 사이트 게재를 준비하고 계세요. 네네. 앞선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발을 했고 네. 물론 또 그 목적 중에 또 저희가 포털 등록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상황이 뭐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포털 등록을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그게 결국은 뭐라고 하면 저희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차별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포털에 저는 계속 접근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털에 의존할 필요가 이제는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저희가 서경방송에서 추진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지역방송 채널이나 저희가 온라인 포털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SNS 채널들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 기사를 링크를 걸고 또 거기 공급을 하고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좀 저희가 더 많은 시청자, 지역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거기에 파급력 있게 전달하면서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 당사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아예 그냥 그 관련돼 있는 저희가 뉴스 컨텐츠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파급력 있게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저희가 피드백을 다시 받아서 그 피드백에서 나온 이야기들로 다시 기사화시켜서 지역에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앞으로 추구하면서 포털을 넘어서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지역 언론을 좀 부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언론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창구의 다양화, 즉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의 이러한 경향에 의해 패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 교수님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상당수 지역 언론들이 인터넷 온라인판은 물론 유튜브나 쇼츠 등 다양한 재가공한 기사나 영상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언론사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미디어 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런 생존 전략의 어떤 변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송이 이제 TV에 갇혀 있고 라디오에 갇혀 있고 또 혹은 신문이 종이에 갇혀서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용자의 눈높이가 많이 변화되었고요. 또 뉴스랑 뉴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와 일반 콘텐츠 간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콘텐츠와 같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그냥 편승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것은 좀 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상당히 많이 범람하고 있죠.
허위 조작 정보 이런 것들이 범람하면서 이용자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데 이 언론들이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좀 긁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작 역량, 전문성이 기반해서 이러한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쇼폼의 예를 들면요. 1분 미만의 이 60초 동안 뭘 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빠른 템포로 1, 2초 만에 결론부터 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빠른 템포로 온갖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문법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저널리즘 가치를 과연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안타깝다. 이런 거 따라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이 젊은 세대 아까 그 뉴스 무관심증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 젊은 세대에게 가닿게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예, 이런 방식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널리즘의 어떤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주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 환경들이 펼쳐지면서 지역 언론에게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토론회 초반에서 이 아까 커버리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시대에 이제 커버리지가 아예 없는 것이죠. 지역 언론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런 변화들 그리고 지역적인 것, 우리 동네의 것들, 로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시대에 딱 맞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가장 지역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게 바로 유튜브 시대에 딱 맞는 말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지역 언론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국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최근 수년 사이 1인 또는 소수의 인력으로 꾸려진 이른바 1인 미디어가 상당히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기존 언론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돼 있고 또 한계는 무엇인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1인 미디어의 상대어가 뭘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마 종합 미디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종합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종합 미디어는 그야말로 해당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취재 대상으로 하지만 1인 미디어는 자기 관심 분야 혹은 전문 분야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역시 또 기존 종합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평론이나 주장을 덧붙이는 그런 정도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뭐 그중에는 기존의 종합 미디어의 취재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나 또 기존 미디어가 외면한 영역을 독자적으로 취재하는 그런 1인 미디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미디어도 뭐 드물게는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역시 종합 미디어와 어떤 상호 보완 관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가 늘어나는 시대라고 해도 종합 미디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 교수님께서는 과거부터 올드 미디어들이 뉴스를 노출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례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참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어마어마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 살아남은 것들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죠.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많은 실패들이 있었고 아예 시도도 안 한 그런 경우도 많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돌고 돌아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성공한 것들을 보니 네.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본질, 핵심,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뉴스 미디어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유튜브를 보느냐? 딱딱하고 뭐 너무 이제 좀 무겁고 이런 거잖아요. 형식에 이렇게 맞춰야 되고 보통 기존 방송들은. 근데 이건 자유롭게 제작하고 1인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가볍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최진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뉴스끼리의 경쟁이 아니거든요. 네. 온갖 종류의 재미있는 것들이 와 있는 와중에 뉴스를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가볍고 새롭고 이런 것들로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보시면 정말이지 새로운 포맷으로 가볍고 밝고 재밌고 이렇게 이제 만든 것들이 주로 이제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머그 잔에 정말 커피 한 잔 가볍게 마시는 뭐 식사라기보다 잘 차려진 식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낵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느껴지는 것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진지하고 딱딱하고 그런 것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방송사들은 좀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역 채널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었고 도전도 좀 어려웠고 그랬죠.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늦출 수가 없고 서경 방송도 지금 채널을 이제 3개를 가동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뉴스는 그럼 진지한 것은 안 되냐? 그렇지는 않죠. 진지한 채널을 통해서 진지한 것은 소화시키되 뭐 스낵형은 스낵형대로 말씀하신 대로 쇼폼은 좀 더 밝고 재밌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고 트렌드에 좀 맞는 것들이 도전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지 못했죠. 아마 지역 채널은 좀 더 그런 변화에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정서상 지역에서 뉴스는 좀 진지하고 무겁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정서적인 반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청자들도 상당한 유튜브에 이제 적응이 되셨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포맷에 맞게 좀 만드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네. 자, 안 교수님, 저희 차지훈 기자님께서 또 뉴미디어 관련 부서에 있으면서 다양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도전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되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저도 저희 서경방송 유튜브 채널, 뉴스 채널 시작도 저희가 함께했고 투데이 네. 서경 장관도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 그 미디어마다 그 플랫폼마다 특성에 맞는 뉴스 컨텐츠 아이템을 적용하는 게 저희가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짧은 쇼폼이면은 그게 맞는 뭐 사건 사고라든지 또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아젠다들을 좀 녹여낼 수 있는 거는 저 우리 종합 플랫폼에다 넣고 네. 이런 형태의 접근을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주어지고요. 근데 뉴미디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존의 신문, 종합 일간지라든지 우리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럼 저희 기존의 언론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인터넷 신문을 시작하면서 그럼 우린 차별화가 뭐지? 방송이나 또 뉴미디어 이런 유튜브에 비해서 그랬을 때 저희가 한번 유심히 본 게 다른 거는 빠르게 흘러간다면은 저희는 이제는 좀 느린 뉴스, 저희가 좀 해결책을 찾는 로컬 솔루션 저널리즘 이런 형태로 가가지고 저희가 지역의 아젠다들을 그냥 단순히 던지는 사건 사고를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빠르게 하지 않더라도 심층 있게 해서 이걸로 차별화해서 저희가 좀 시청자들과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형태를 저희가 빨리 좀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부분에서 지역 언론들이 아마 지역에 더 지역 로컬적인 아젠다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에 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지역 공동체 그리고 지역 전문가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도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서 그래서 이것이 지역의 발전 그리고 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제시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 과정을 저희가 언론이 좀 보여주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지역 언론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역 방송 그리고 지역 신문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의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김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면요. 도민 주주로 시작된 경남도민일보의 경우에 독자들이 후원을 상당히 많이 해줘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매체들의 경우에는 사업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근데 경남도민일보는 아시다시피 시민 주주 언론이고 또 모기업이나 사주가 없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권력과 자본에 좀 자유롭고 그래서 일반 시민한테 후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염치가 있는 언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모델을 이제 모든 언론에 다 적용하기는 아마 힘들 거라고 보고요. 결국 그 언론사 재정난 타개는 저는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서울의 어떤 대형 언론사의 흉내를 내려고 자꾸 범위와 규모를 이리 확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더 비용만 늘어나게 되고 인력도 모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지역 언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특화하고 좀 집중하면서 그 전국의 다른 언론과 차별화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어떤 출판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그 남해신문 네. 또 남해시대 이런 데서 완전히 정착이 된 축하 광고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남해에서 뭐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을 한다. 네. 그러면은 남해에 있는 지역 신문에 그 승진한 한 사람을 축하한다는 광고가 한 6, 7개 정도 실려요. 뭐냐면은 무슨 초등학교 동기 모임, 동기 중에서 누구누구의 5급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무슨 마을 분영회에서 축하하고 또 무슨 고등학교 동창들이 축하하고 이래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축하하는 광고를 다 냅니다. 당장 남해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적어도 남해에 있는 지역신문에 결혼식 광고가 실리지 않고 결혼을 하면은 뭔가 저 결혼식은 뭔가 이상한 도둑 결혼 아닌가 이런 거 의심을 받을 정도로 그런 축하 광고가 완전히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예전에 그 유럽의 지역 언론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유럽에도 지역 언론들이 그런 어떤 광고들이 완전히 정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역 신문이 지역 언론이 지역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야 지역 신문이 살 길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게 제일 문제점이 지금 각 그 시나 군의 어떤 홍보 예산입니다. 그 지역 신문 발전 조례라든지 지역 방송 발전 조례와는 무관하게 각 시군 홍보실에서 집행하는 홍보 예산이 있거든요. 광고비 집행하고 또 언론사별로 후원금 집행하고 하는 그런 홍보 예산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집행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어떠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나 지침도 없고 무조건 그냥 그 단체장의 입맛에 맞게 그냥 무조건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느 언론사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고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 또 홍보 예산 뭐 몇억 또는 몇십억 이렇게 편성을 해가고 내면 시의원 뭐 군의원 도의원들이 이건 너무 많다 이러니까 액수를 좀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조정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집행을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를 홍보를 잘해주는 언론사에는 좀 광고를 많이 집어주고 자기를 막 비판한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는 언론사에는 이미 주던 광고도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언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공부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그 우리 공적 우리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 어떤 조례나 최소한 지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어떤 지원 기준은 홍보예산 지원 기준은 기존의 지역언론 발전 지원법이라든지 경남에 이미 있는 지역신문 발전 조례의 우선 지원 조건에 준하는 내용으로 그 홍보예산 집행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안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지역 언론의 역할이 조명이 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도 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한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김주환 국장님 말씀이 이제 지금 굉장히 시정돼야 될 혹은 지금 네.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우선 이제 조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남이 그래도 모범적인 곳입니다. 예, 언론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모범 지역인 게 지역신문 지원은 2010년에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방송 지원은 2015년에 부산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예산은 뭐 한 10억으로 신문은 시작되었고 방송은 절반은 좀 못 미치는 한 4억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체부가 하는 전국 단위의 지원이 있었죠. 근데 왜 이제 지역에서 또 하냐라고 하는 말들도 있었는데 아주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금도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역이 지금 어렵고 지역 언론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냥 뭐 돈을 지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국장님도 이제 언론사 계셔서 이 제도를 잘 아실 텐데 귀찮아서 하겠나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디 뭐 윤리 문제가 하나 걸려도 이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을 받는 그리고 우선 대상사에 선정되는 언론사들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 그리고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만 받는 양질의 신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남은 비교적 전국 단위든 지역 단위든 상당한 많은 언론들이 지원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경남 모델을 계속해서 채택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지역은 아예 시작도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언론이 혼탁하거나 지역민의 돈으로 이 언론을 지원해야 되나 하는 것은 아예 시작을 못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경남은 언론 상황이 비교적 괜찮다라고 하는 즉 언론의 재정적 상황보다는 언론 생태계가 그나마 전국에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부심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은 이제 15년에 공중파, 지상파 위주로 이제 했죠. 네. 했는데 이제 좋은 작품들 많이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주환 국장님 출연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지상파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공적 자금을 통해서 알려내고 특별히 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에 사는 문제, 오랫동안 호흡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양산되었죠.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21년에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TV에 대한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유선 사업자고 유료 방송인데 왜 지원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편성 비율이나 제작 비용의 비율을 따지면 종합유선방송 지역 케이블이 가장 그 빈도가 높습니다. 비율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역에 이제 정보는 사실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재미있거나 그러지도 못한 성질이고 그러니까 공공적 성질 또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보를 제작하는 데서는 그것이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산, 경남이 전격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역 정보를 생산해내고 공공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좀 대폭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언론은 이게 이제 뭐 지원을 떠나서 지역 민주주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정말 유지시키고 또 성장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경남이 잘 시행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진호 교수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이나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 등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궁극적으로 지역 언론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무엇보다 진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니즈에 맞는 정책,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지역방송 종사자들이 과연 지역방송 지원 특별법에서 어떤 사항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도를 물어봤습니다. 크게 이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거기에 16개의 실행 방안을 두고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 4개의 카테고리는 이렇습니다.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지역 프로그램 유통 촉진, 지역 방송 자체 역량 구축, 그다음 재정 안정 지원 제도 기반 조성,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게 마지막 거였어요. 재정 안정 지원 제도 기반 조성,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면요. 전파료 배분 체계에 대한 개선, 결합 판매 제도 개선, 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제도 개선, 그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규제 완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안차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정책적인 방향성,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정책적인 어떤 변화, 제도적인 변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것 이외에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지원, 이것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역방송 종사자의 직무교육 강화, 그리고 지역방송 콘텐츠 포맷 개발, 맞춤형 멘토링 지원, 이런 것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사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방송지원법, 지역신문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이런 이 발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산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번 이러한 일들이 예산 편성이 있을 때마다 지역신문, 지역방송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고 언론들이 어찌 보면 좀 표현이 좀 과격해 보일 수 있지만 난리를 치면 다시 그 원래대로 복구를 해주거나 조금 더 높여주거나 그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어떤 지원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 기자님께서는 방금 패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역 언론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앞서 뭐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조례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시청에 맞게끔 또 이렇게 조례를 또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에 광고라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게 지급하는 형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이게 근거가 좀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 스스로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언론 스스로도 저희가 계속 뭐 지자체에게 우호적이니까 뭐 광고를 더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도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가지고 저 정도 언론사면은 이 정도 지원해줄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저희가 좀 역할이 아니냐, 생존의 이유이지 않냐, 생존의 역할이지 않냐 또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왜 필요할까요? 또 지역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제 각 패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띤 토론을 긴 시간 진행을 했다 보니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답변은 조금만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차수 교수님께 제가 첫 질문을 드리면 지역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지역 언론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다른 분들이 아마 좋은 얘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미국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미국 모델을 많이 따라하고
지금 뭐 미국 상황이 우리하고 지금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이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양극화되어 있고 극단을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념적으로 대화가 불가한 상황, 항상 정치적 전쟁 상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지역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매체가 지금 뭐 새로운 매체도 많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는 중앙 언론이라고 하는 집중화된 언론을 통해서 주로 보내는 것들이 갈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정오, 혐오 이런 것들인데 정치적으로 엄청난 대결 상황. 미국은 특히 강력한 대통령제 때문에 선거에서 승자 독식을 하게 되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항상 전쟁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모든 부분에 이렇게 짓누르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옛날에는 없었나? 옛날에도 뭐 그렇게 했었죠. 강력하게 이제 갈등을 하고 이제 혐오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 10년간 지역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폐간하는 거죠. 네. 지역 언론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숫자로 지금 이 추세로 지금 지역지가 없어지는 게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 중앙 언론들은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혐오를 부추기지만, 그래도 지역지들은 공동의 가치,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성실, 건면, 뭐 정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를 하면서 지역에서는 뭐 이념이 달라도 서로 함께 밥도 먹고, 뭐 지금 축제하지만 축제에 참여하고, 뭐 슬픈 일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 같이 이제 기뻐하고 하는 공동체의 미덕이 있다는 거죠. 지역의 언론들은 그런 것들을 공동체를 가꾸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역지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주로 뭐냐? 계속해서 정오나 혐오, 갈등만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이래 가지고는 사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지들은 그야말로 지역에 있는 공동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정말 생활에 밀착해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이제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역지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중앙 언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갈등 상황이라든지 혐오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지역 언론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언론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유지나 이런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서는 네.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교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 교수님께서 앞서 지역 언론이 처한 위기 요인 중 하나로 신뢰 부재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언론이 다시 독자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언론이 언론다워져야 된다라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배신감을 느껴서입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사람들이 돌아오게 할 것인가? 기본 원칙을 잘 지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중립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요. 또 우리가 언론에게 기대하는 감시견의 역할, 그것들을 잘 수행할 때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사회에서 그 맥락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에 대한,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과 감시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 언론에 또 한정시켜 말씀드리면 이 전략은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지역다운 언론을 만들 때, 그런 콘텐츠를 만들 때에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쇼폼에 대한 얘기도 했고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지역 언론이 전국 언론과 지역 언론이 비언론 크리에이터들과 또 일반 콘텐츠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전략, 그것은 이제 지역 방송이, 지역 언론이 지역 언론다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고 또 노력하고 다시금 신뢰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주환 국장님께도 질문드리면, 신문과 방송 그리고 뉴미디어까지 지역 언론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원론적이지만 지역 언론은 결국 지역 사회의 공론장,
네. 되어야 하고 그 공론장이 되려면 지역 시민들의 어떤 신뢰와 사랑을 받는 매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지역 언론의 역할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세력의 입장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서비스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나누어지고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 그것을 언론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공공자원이 한쪽에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특정 사람이나 세력한테 특혜가 주어지는 이런 일은 없는지 그걸 계속 살펴야 되고, 그 속에서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뭔지, 또 어떤 일에 분노하고 어떤 일에 슬퍼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시민 속으로 좀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기자들이 시청 기자실에만 쭉 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지역 언론의 살 길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길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우리 시민들도 물론 감시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잘 키워서 잘 활용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예. 당부를 하고 싶네요. 예. 차지훈 기자님도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치고 한 곳에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이슈 네. 현장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이러는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언론이 지역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 군산에서 열린 이제 지역 언론 학회, 우리 최 교수님도 그때 오셨는데 그때 뵀는데, 거기에 학회 타이틀이 비판을 넘어 해법으로 가는 지역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니냐, 좀 앞으로 갈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멀티 플랫폼들, 미디어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시도를 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결과도 얻어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과정도 지역 언론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속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수익 모델, 아까 말씀하신 남의 시대라든지 이런 수익 모델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회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역 독자, 시청자에게 맞는 그 패턴에 맞추는 지역 언론으로서 좀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통해 네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언론은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시시각각 바뀌는 민의를 담아내는 주체입니다. 서울 경기의 발전이 집중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 언론이 더욱 필요합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 언론은 어떻게 자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전한 관계 설정을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역 소멸 시대를 맞아 지역 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열린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